개만 알려드릴게요. 야, TBS가 김어준 공장장한테 1억 원 플러스 알파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대요. 에라이 양심 없는 새끼들아. 아, 진짜 이게 놀랐어요. 김어준은 TBS에 커미션 요구해야 됩니다. 진짜. 그 뉴스공장 덕분에 유치한 광고가 얼만데. 그리고 저렇게 저 기사가 뜨자마자 정말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TBS. TBS 살려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멤버십 가입해주고 슈퍼챗 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까먹었는데 그저 TBS 살리겠다고 뭐 막 저 멤버십 가입했던 그 이름이 있었잖아요. 기억도 안 나네. 욕할 만하지. 왜냐하면 저게 TBS에서 김어준이 사실 여러분 TBS 보거나 듣거나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저 택시 기사님들이나 듣지? 출퇴근 시간에? 요즘 그 실시간 그 생방송 하면은 시청자가 뭐 5명, 6명 이렇게 된다고. 네. 그래서 그 청취율이 깡패라고 하잖아요. 최근 5년간 TBS 청취율과 광고 수익. 저 청취율을 보시면은 보라색이 뉴스공장 청취율이고 파란색이 TBS 채널 점유율입니다. 정확하게 뉴스공장 청취율하고 TBS 점유율이 똑같이 가죠. 이건 다 뉴스공장 덕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정 청취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장에 계시는 우리 엄마들이 텔레비 조그만 거 브라운관 텔레비전 아직도 보시면서 이제 생선 파시면서 보는 채널이 KBS 1이야. 그러니까 바쁠 때는 못 보고 계속 그 채널만 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KBS 9시 뉴스가 시청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고정 청취율 때문에, 시청률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누가 얼마나 본다고. 근데 이런 게 있잖아.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TBS가 틀어져 있어. 그 기사님들은 필연적으로 저도 알아보더라고. 왜냐면 그 맥락에 있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네. 그분은 진보도 아니었다는데. 아니 벌어들인 게 있고 시청률이 있는데 그 전체 지상파 기준에서 서울교통방송이 일반 지상파를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수년간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주장했던 MBC가 시청률 거의 1위를 달리다가 나중에 컬투쇼가 SBS로 넘어가서 컬투쇼가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달려요. 네. 그걸 뒤집어 엎은 게 김어준이에요. 그것도 TBS에서. 그것도 이게 무슨 전국 방송도 아니고 시사 뉴스 컨텐츠로. 그러니까 이게 청취율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4년간 광고 수익 급증 내용을 보면은 이게 다 김어준 때문에 늘은 거잖아요. 2017년에 20억 원 돌파하면서 2020년에 49억 8천만 원. 거의 50억 만들어 줍니다.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이거 다 TBS의 광고예요. 네. 그래놓고 1억은 뭐냐? 그중에 뭐 뉴스공장 이름을 뭐 겸손은 힘들다 붙였지만 이름 갖다 썼다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야, 진짜 이러니까 도와주기가 싫은 겁니다. 지금 티어로 가입했는지 빨리 확인하시고 새날로 오세요, 빨리.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한테 보내는 신호탄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채찍을 들지 말아달라 하는 신호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느낀 게 이게 개인, 그러니까 김어준하고 이전 TBS 사장 있잖아요. 네, 그 두 사람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소송을 넣었다는 거는 어떻게 괴롭힐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누구죠? 이동관. 이동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양심들이 없어요. TBS 관심도 없던 여러분 놀랍게도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대도시엔 다 TBS가 있습니다. 교통방송. 광주에도 있고요. 네. 대구에도 있고요. 저 부산에도 있는데 서울 TBS만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냐고. 김어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탄압할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김어준이 불교 방송 가면 불교 방송이 1등한다. 그렇지. 뭐 TBS가 잘나서 1등하는 거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라디오 채널 엄청 많은데 원불교 방송. 예. 김어준을 내가 새날로 모시잖아요. 제가 출연료 감당은 못하겠지만 오면 새날이 1등합니다 또. 그렇죠. 그런 거죠. 자, 코미디 같은 단신 하나면 더 윤석열 정부가의 독서 예산을 10분의 1 토막을 냈대요. 저게 무슨 갈치냐? 10분의 1 토막 내게? 그러니까 저렇게 독서 예산을 확 깎아버리면 지역마다 있는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에서 행사 같은 게 다 없어진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예. 책 사는 것도 이제 확 줄어들 겁니다. 예전에는 희망도서 이렇게 신청하면은 다 사고 그랬는데 저렇게 10분의 1로 토막 내버리면은 지금 인원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국민 독서 문화 증진이란 이름 아래 역대 정부들이 책 읽기 사업을 권장을 해왔는데
올해 예산에서 국민 독서 문화 증진 지원 항목에 59억 8,500만 원을 거의 대부분 삭감해 버린 거죠. 전액 삭감. 그러니까 가뜩이나 출판업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예고가 돼 있었지. 윤석열 대통령실 10개월간 구매한 책 연권. 저 진짜 저거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이게 열받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걸로 윤석열이 책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재부가 예산을 짤 때 어디서 뺄까. 왜냐하면 전 국가 예산의 상당수는 공무원들 인건비거든,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인건비도 인상률을 물가 인상률보다 더 적게. 물가 인상률이 3%가 넘었는데 공무원들 인상률은 1.5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돈들이 남잖아. 그중에서 이제 세수가 비잖아요. 일단은 부자 감세하고 경제를 잘 못해가지고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저번에 보니까 SK 저 하이닉스가 거기는 법인세를 영원 냈어요. 영원.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쓸 돈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하냐. 그 짤막짤막한 예산에 조금씩 빼는 거예요. 야, 예산이 부족한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청년 무슨 관련 예산 전액 삭감 해가지고 긁어 모아서 빼는 예산을 막 10조, 20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공익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엄청난 압박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딱 너무 정확하대요. 인력이고 돈이고 무조건 10%씩 줄여라. 사람 돈 가리지 말고 무조건. 그래서 그 10%를 줄이지 않으면 그 다음 해 예산에서 1.5배를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압력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게 그렇게 내려오는 압박이 문서나 공문 형태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관장들한테 전화 형태로 그냥 다이렉트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느끼는 압박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사업도 다 줄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기계적으로 인력들 다 정리해고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요, 건전재정이란 말은 그냥 대국민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국가 재정이 건전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저건 건전재정이 아니라 무능재정인 거지. 무능재정인 거예요. 그냥 부자들한테만 좋은 거야. 부자들한테 세금을 조금 더 내게 만들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부자들 세금만 깎아줘요. 그것도 초부자 감세. 그러니까. 그러면서 돈이 줄어들고 무능력해가지고 경제가 안 돼서 또 세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거기서 진짜 필요한 예산. 저게 예를 들면 도서 관련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저게 저 피해를 누가 보겠냐고요. 책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저런 예산을 갖고 도서관에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내가 볼 수 있는 거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악순환이. 또 출판사들이 돈 많은 데가 얼마나 돼요? 출판사들도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저런 예산마저도 안 내보내면 결국 출판사들도 더 망해가는 거예요. 특히나 위험한 게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중심의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입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판 산업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돈 되는 책을 중심으로 다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연예인 중심의 컨텐츠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도서 출판 시장이라고 하는 그 존재 의미가, 사회적 의미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나라가 망하는 소리다. 나라가 망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툭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나라는 망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라를 대통령이란 자가 망하게 하면 실제로 그 최근에 그저 SNS에서 올라온 것 중에 하나 한번 보여줘봐요. 부족한 실력으로 열심히 일하면 회사와 국가를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하기 전에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법은 그런 자를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라고 탄핵이란 훌륭한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쟤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야. 부족한 실력인데 이 일을 또 안 해요. 그리고 거짓말만 하죠. 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핵. 시작. 탄핵.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새날은 이따가 8시 반에 다시 올게요.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